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에서 꼭 우승을 이루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가장 큰 열망을 보이고 있는 대회는 유로파리그죠.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본선 대진표가 지금 막 결정됐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방식으로 36개 팀으로 확대된 이번 유로파리그는 리그 단계, 1차 조별리그 단계에서 각기 다른 8개 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조편성이 아니라 조가 없이 각 팀마다 다른 8개 팀을 만나기 때문에 리그 페이스라고 유럽 현지에서는 명명하고 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의 모습을 보여왔던 유럽 축구 강국 리그 팀들을 연달아 상대하는 쉽지 않은 대진표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챔피언스리그에 이은 유럽 클럽 대항전 2부격인 유로파리그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는 손흥민 선수를 유럽 축구연맹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대진 추첨 결과와 토트넘의 상대팀들에 대한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속한 팀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방식으로 1차 리그 단계에서는 각 포트별로 2개 팀, 총 8개 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 8개 팀을 홈과 원정에서 각기 다른 일정으로 한 번씩만 만나서 이전의 유럽 대항전에 비해 조별리그에서 홈앤드 어웨이로 3개 팀만 조금 여러 차례 만나는 상황, 또 그런 상황들이 시드 배정이 워낙 큰 변동이 없다 보니까 만나는 팀이 너무 자주 만나는 상황들이 연출됐던 기존의 지루한 패턴을 좀 벗어나고 또 경기 숫자도 늘리면서 많은 팀들을 만나는 현 방식으로 바뀌고 또 16강 진출도 이 8개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총 36개 팀이 1위부터 8위까지가 바로 16강에 진출을 하고 하위 8개 팀은 탈락하고 그 사이에 위치한 16개 팀이 1차 플레이오프로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치러서 여기서 승리한 8개 팀이 1위부터 8위로 먼저 16강에 올라간 팀과 추첨을 통해 16강전을 치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경기를 치르고 더 다양한 경기들을 볼 수 있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대회 위상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확대 개편된 첫 번째 유로파리그의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 역시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토트넘이 만나게 되는 팀, 이탈리아의 AS 로마,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 네덜란드의 알크마르 이런 쟁쟁한 팀들이 있고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 등 정말 좋은 선수들, 스타급 선수들이 많이 모인 팀들과 경기하기 때문에 1차 리그 단계부터도 챔피언스리그급의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은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유로파리그 무대를 누볐던 스페인 대표 출신 공격수 아리츠 아두리스가 등장해서 대진 추첨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아무래도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기팀이자 또 우승 후보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조추첨의 초기에 이제 등장을 했었고 토트넘의 대진을 뽑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 이 사진이 대형 전광판에 단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메인 모델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유럽 축구 연맹 역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유로파리그 경기를 보도록 유인하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의미가 있고요. 또 실제로 유로파리그 트위터라든지 공식 채널에서 다양한 스타 선수들의 영상들을 소개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든지 또 한국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펼칠 때마다 유로파리그에서 참가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콘텐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올 시즌 유로파리그의 메인 모델로 손흥민 선수가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유럽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유로파리그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축구계 시장에서 또 유럽과 남미 팬들에게도 손흥민 선수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되느냐? 1번 포트에 강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1번 포트에서 어떤 팀을 만나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리그 단계에서는 같은 나라 리그팀을 만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FA컵 우승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은 일단 토너먼트 단계로 넘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죠. 1번 포트에는 이탈리아의 AS 로마, 포르투갈의 포르투, 네덜란드의 아약스,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또 이탈리아의 라치오, 체코의 슬라비아 프라하가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 포르투라든지 지난 시즌에 비록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꾸준히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던 아약스라든지 또 유로파리그 최근 2시즌 연속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로마 같은 팀들은 분명히 부담스럽고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역시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또 분데스리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 팀이고 체코의 슬라비아 프라하 정도가 조금은 수월한 포트 1의 상대팀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만나게 된 팀은 로마와 레인저스, 두 팀 다 조금은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유로파리그 높은 단계의 경험을 갖고 있고, 레인저스는 또 원정 가서 상대해야 된다. 레인저스 홈팬들의 이 응원 열기가 유독 강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트 팀들 중에서는 네덜란드의 알크마르와 헝가리의 페렌츠 바로시와 만나게 됐고요. 3번 포트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 그리고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를 만났는데, 특히 3번 포트에서는 거의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타사라이를, 그것도 원정 경기로 상대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웨덴의 엘프스볼이 독일의 호펜하임이 4번 포트에서 만나게 된 팀인데, 4번 포트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분데스리가의 호펜하임을 역시나 원정 경기로 상대한다는 점은 여러모로, 특히 조금은 약체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3, 4번 포트에서 조금 어려운 팀을 원정에서 상대한다는 것, 심지어 헝가리 축구 역시 최근에 대표팀에서 좋은 선수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페렌츠 바로시 역시 물론 전력상으로는 토트넘이 앞서지만, 토트넘이 동유럽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지난 과거 유럽 대항전에서 고전했던 점들을 생각해본다면 이것 역시도 사실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로마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는데요.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재임 시절에 로마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가진 적은 있지만 공식 경기에서 만난 적은 없었어요. 다만 많은 유럽 대항전에서 토트넘이 이탈리아 팀들과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 전적들을 보자면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만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인테르 밀란과의 경기 3승 3패로 호각을 이뤘었고, AC 밀란과의 경기는 2승 3무 1패로 우세하지만 근소한 우세거든요. 피오렌티나와의 4번의 경기도 1승 2무 1패, 라치오와 2무, 우디네세의 1패, 유벤투스의 1무 1패이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팀과 만났을 때 주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이 이끌다가 중도의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됐고, 로마의 레전드인 다니엘레 데 로시가 이어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지난 시즌 리그 6위에 좋은 성적을 냈고, 또 코파 이탈리아 8강, 유로파리그 4강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였던 로멜루 루카쿠가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기긴 했지만, 사우디 이적설이 많이 돌았던 파울로 디발라가 결국 잔류한다라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 시즌 로마는 4-3-2-1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디발라 선수가 2선 공격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이 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우크라이나 공격수 도우비크가 합류를 했고, 또 유벤투스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줬던 소울레 선수도 2선 공격수로 합류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바치는 미드필드 라인에는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의 파레데스가 후방 조율사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와 또 운영 능력과 또 빌드업 능력, 여기에 공격 지역에 피지컬까지 갖추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전술적인 밸런스도 보시면은 후방 라인에 공격력이 좋은 왼쪽 풀백 앙헬리뇨와 오른쪽 풀백 첼리크, 그리고 수비력이 좋은 은디카와 만치니, 이 선수들이 속도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적이면서 아주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서 로마와의 경기 쉽지 않겠지만,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로마를 안방에서 상대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선발 명단에는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앙헬리뇨를 라이프치히로부터 영입을 했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는 지난 시즌까지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마티아스 소울레, 아르헨티나의 유망주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아르템 도우비크를 영입한 것은 여러 팀들이 노렸던 와중에 굉장히 성공적인 영입이고, 또 후보 골키퍼로 호주의 베테랑 선수인 매튜 라이언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죠. 다만 로마가 현재 개막한 세리에 A 올 시즌 2경기에서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칼리아리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겼고, 또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는 충격적인 1대2 패배를 당했거든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3라운드 상대도 유벤투스 원정이다 보니까 유벤투스 원정까지도 이기지 못한다면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이후의 일정, 또 유로파리그가 개막한 일정까지도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어찌 보면 다니엘레 데로시 감독의 경질까지 일찌감치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대 레인저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인저스를 만난 것은 여러모로 조금은 기대되는 흐름이에요. 토트넘이 1962-63 시즌 UEFA 컵 위너스컵에서 우승하면서 유럽 대항전의 우승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2차 라운드에서 레인저스를 만나서 두 번 모두 승리하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우승까지 갔었거든요. 2차 라운드 16강 단계였는데 레인저스와의 홈경기 5대2 승리, 원정 가서도 3대2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을 했고, 또 8강전에서는 토트넘이 브라티슬라바와의 1차전 원정 경기를 0대2로 패배했지만 2차전 홈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뒤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4강전에서는 당시 유고 연방 소속이었던 베오그라드와의 원정 경기 2대1로 이기고 홈에서 3대1로 이긴 이후 결승에 올라갔는데 결승전 상대가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연장까지 간 이후 연장전을 지배하면서 5대1의 대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바가 있으니까 레인저스를 이번에 만나게 된 점은 어찌 보면 그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비슷한 조금 그런 일정표를 마주할 수도 있게 됐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인저스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리그에서의 성적은 좋아요. 개막전 하츠와의 경기는 0대0으로 비겼지만 이후 홈에서 치렀던 마더웰전 2대1 승리, 로스카운티전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UEFA 챔피언스 리그 예선 진출권을 얻었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우크라이나 팀인 디나모 키예프에게 패배하면서 유로파리그로 오게 됐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데세르스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좋은 결과를 얻어왔지만 2차전 홈경기에서 경기 막판 82분과 84분에 연속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어요. 무엇보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헤프테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생겼던 10명으로 싸워야 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 전포준에 걸쳐서 전력 보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덴마크 명문팀인 노르셀렌에서 활약해왔던 코트디부아르 미드필더 디오만데 선수를 영입을 했고 또 퇴장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브라질의 수비 유망주인 헤프테 선수도 유망주로서 영입을 한 상태죠. 랑스에서 코르테스를 영입한 것도 공격 측면 라인의 임대 선수로서 꽤 좋은 보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공격 라인에는 모로코 유망주인 이가마네 선수를 데려오면서 또 볼프스부르크 공격수 체르니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다양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점은 분명히 레인저스를 만만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스코틀랜드 FA컵 준우승 등 셀틱과 계속해서 모든 대회에서 맞부딪혔고 스코틀랜드 리그컵은 그래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 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고 또 스코틀랜드 리그컵도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1972년에 컵 위너스컵을 우승한 것이 유일한 우승 기록인데요. 그래도 유에파컵 시절에 2008년 준우승 그리고 유로파리그로 바뀐 이후 바로 2년 전인 2022년에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근래까지도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것은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알크마르인데요. 알크마르 같은 경우도 소위 빅3라고 말하는 아약스, PSV 에인토벤, 페예노르트 이 팀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험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팀들과의 경기에서 페예노르트를 상대로도 3승 3무 2패, 아약스를 상대로도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만났었는데 3승 1패 등 우세한 견적을 갖고 있고 PSV 에인토벤을 상대로만 1승 1무 2패로 근소한 열세인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는 좋은 성적을 거둬왔었죠. 알크마르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 4위를 차지했고 또 네덜란드 FA컵 8강에 진출한 팀입니다. 4위의 성적을 통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을 했고 지난 시즌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경험하면서 유럽 대항전의 경험을 꾸준히 하고 있는 팀인데요. 기본 포메이션은 4-3-3인데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유스 출신 공격수 트로이 페럿 선수가 최전방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여러 팀들로 임대를 다니다가 지난 2023-2024 시즌에 네덜란드 클럽 엑셀시오르에서 네덜란드 리그 25경기에서 10득점 4도움,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도 7득점 1도움으로 전체 17득점 5도움이라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더 좋은 단계의 팀인 알크마르로 이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토트넘을 다시 만난다는 점에 있어서 트로이 페럿 역시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갖고 경기를 하게 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경기도 화제가 될 것 같고 만만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알크마르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유럽 대항전을 경험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2021 시즌에 유로파리그 F조에 속했었는데 그때 조별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토너먼트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나폴리를 상대로 1승 1무의 좋은 성적을 거뒀고 리에카와의 홈경기도 4대1로 크게 이겼고 레알 소시에다와의 두 경기도 1무 1패지만 패배가 한 골 차의 패배였어요. 즉 크게 패한 경기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2021-2022 시즌부터 2022-2023 시즌, 2023-2024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갔는데 특히 2022-2023 시즌에는 4강까지 올라가면서 강호 라치오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안덜레르트와도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는 경험을 가졌고 4강에서 웨스트햄에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이 꾸준히 지금 녹아들어서 팀 전체를 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2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났다는 것, 4강에서 웨스트햄에 패배했고 또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에스턴 빌라를 만나서 2번 모두 졌는데 그 경험들이 녹아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호펜하임도 같은 조에 속한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7위를 차지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가 5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공격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압박 능력을 보이면서 또 분데스리가 16골로 팀 내 가장 많은 리그 득점을 올린 막시밀리안 바이어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공격 라인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크라마리치가 건재하고 또 체코 대표 공격수인 흘로젝이 레버쿠젠에서 주전 경기에서 밀리다 보니까 호펜하임으로 이적을 하면서 바이어의 공백을 대체하게 됐거든요. 토트넘의 역대 분데스리가 팀과의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4승 2패로 앞선 경기력과 성적을 냈었고 그 외에 다른 팀들은 대체적으로 앞선 기록이 있긴 하지만 최근 좋은 성적을 낸 라이프치히에게는 이전 전패의 기록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호펜하임과의 경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원정 가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점은 역시나 쉽게 볼 수 없다. 게다가 4번 포트 팀이 호펜하임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쉽게 이기고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놓칠 수 있는 조금 걱정되는 대진표이긴 합니다. 갈라타사라이도 마찬가지인데요. 3번 포트 밑에 있는 팀이지만 선수단의 면면을 보시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시즌 튀르키예 슈퍼리그 우승팀이거든요. 사실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팀인데 튀르키예 리그의 순위가 지금 낮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단계에 진출을 해서 스위스의 영보이스와 만났는데 정말 치열한 경기를 했습니다. 1차전 원정 경기 2대3의 석패였는데 이 석패도 어떻게 보면은 84분에 퇴장 선수가 발생하면서 86분의 결승골을 페널티킥으로 허용했던 불운이 있었고 또 2차전 홈경기 같은 경우도 87분 막판에 골을 허용하면서 또 그 직후에는 무술레라 골키퍼가 퇴장을 당한 일이 발생하면서 조금 불운한 탈락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한 아르헨티나 공격수 마우로 이카르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전체 경기 32골 그리고 리그에서만 25골 넣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대 튀르키예 팀과의 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호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대결 모두 유로파리그 그리고 유에파컵에서의 만남이었는데요. 2006-2007 시즌 유에파컵에서 튀르키예 원정 베식타스에 2대0으로 이겼지만 더 근시일에 열렸던 2014-2015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는 홈에서 1대1로 비기고 원정 가서 0대1로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공격 투톱은 첼시 출신의 벨기에 대표 공격수 바추아이와 이카르디가 구성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서는 첼시에서 활약하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모로코 미드필더 하킴 지에시가 뛰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는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루카스 토레이라가 버티고 있고 또 수비 라인에는 토트넘 출신인 다빈손 산체스가 버티고 있고 골문은 우루과이의 베테랑 무술레라가 지키는데요. 이 선수들 말고도 사실 포르투갈의 노련한 미드필더 세르지오 올리베이라라든지 또 벨기에의 특급 공격수 지금은 뭐 4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빼어난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드리스 메르턴스도 있고 또 아직 거치 문제에 많은 이야기가 따르고 있지만 윌프리드 자하도 있고 정말 유럽 빅리그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데려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토트넘이 쉽게 볼 수 없고 역시 원정 경기에서 만나야 된다는 점에서 어려운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2022-2023 시즌에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서 준우승을 아쉽게 차지했었고 지난 시즌에도 4강에 오르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 팀이 토트넘을 만나게 됐는데 로마 같은 경우도 1번 포트에서 프랑크푸르트를 만나고 또 2번 포트에서 브라가와 알크마르를 만나고 3번 포트에서는 디나모 키예프와 벨기에의 신흥 강호 위니옹 생질루아즈를 만나고 4번 포트에서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틱 클럽과 스웨덴의 엘프스보르를 만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그래도 토트넘보다는 조금은 수월한 일정이 아니겠느냐. 특히 토트넘 원정을 제외하면은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 어려운 팀들을 홈에서 좀 만난다는 것도 로마에겐 좀 다행인 일정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1번 포트에서 레인저스와 포르투, 2번 포트에서 파옥과 페네르바체, 3번 포트에서 보데글림트와 빅토리아 풀젠, 4번 포트에서 트벤테와 슈테아와 부쿠레스트를 만나는데 크게 좀 부담스러운 경기는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포르투 원정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맨유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16강을 노릴 수 있는, 직행을 노릴 수 있는 대진이라는 평가고요. 이번 유로파리그에는 손흥민 선수 외에도 미트윌란의 조규성, 이한범 선수, 코리안 듀오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조규성 선수는 아마도 지금 무릎 부상 수술 이후의 합병증으로 1차 리그 단계에 회복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한범 선수는 현재 주전 경기에서 조금 밀려있는데 유로파리그 일정에는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미트윌란 같은 경우 분명히 조규성 선수도 또 이한범 선수도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높은 무대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 또 포르투갈의 포르투,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 분데스리가의 호펜하임 등과의 경기는 특히나 이제 덴마크 리그 선수들이 꽤 많이 독일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분데스리가 진출을 위한 조금 굉장히 좋은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황인범 선수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약스 같은 경우도 역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1번 포트에서 라치오와 슬라비아 프라하, 2번 포트에서 텔 아비브와 레알 소시에다드, 3번 포트에서 갈라타사라이와 카라바흐, 4번 포트에서 베식타스와 RFS를 만나게 되는데 이 팀들 중에서 튀르키예의 강호 두 팀을 만났는데 이 두 팀과의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은 분명히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라치오전도 홈 경기고 원정에서 만나는 팀들 중에서 부담스러운 팀이 레알 소시에다드밖에 없다는 점은 아약스 역시 16강 진출을 무난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유로파리그 경기 어떤 팀과 언제 만나게 될지는 오는 주말에 상세 일정이 밝혀질 예정인데요. 일단 경기가 열리는 시점은 9월 21일 밤 11시 브렌트포드전, 9월 30일 0시 30분 맨유전 사이에 열립니다. 맨유와의 원정 경기 전에 유로파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는 점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정일 수도 있겠지만 맨유 역시 똑같이 유로파리그를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와 토트넘의 체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토트넘이 그 전주에도 코벤트리와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를 주중에 치르기 때문에 A매치 기간 이후에는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들이 앞서 있다는 것은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 기간 안에 보강을 좀 더 마칠 필요가 있다, 좀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과거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서 두 차례나 UEFA컵 우승을 했었죠. 유로파리그의 전신 대회인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차범근 선수의 뒤를 잇는 한국인 스타로서 첫 메이저 우승 타이틀,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뤄내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겁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주장으로서 이뤄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우승 도전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